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것입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 이 글자입니다. 쓰기에 살짝 번거로운 느낌이 있죠.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도금에 주의해야 하는 글자 중 하나죠.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글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화사라고 읽습니다. 장단음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사라고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사하다, 화사한의 활용을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한 글자씩 볼까요? 화자 같은 경우 보시면 무언가 풀이 있고 위에 꽃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죠? 그래서 무언가 늘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꼿꼿하게 서 있지만 자, 이 글자는 4급 배정한자 빛날 화자이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총 11획이고 그 다음에 풀초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야기를 한 것은 타이완 뭐 이쪽 지역에서는 정자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2획입니다. 자, 일단 11획부터 먼저 써보고 12획은 어떻게 쓰는지도 보겠습니다. 11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타이완에서는 유독 이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씁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 풀초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뭐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쓴다. 11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에를 보면 무언가 풍성한 것이다. 많이 달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원래의 빛날 화자의 본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것의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초의 뜻을 따르고 여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아래쪽에 있다고 봤는데 이 글자 자체가 빛날 화자의 고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죠? 풀이. 이것 자체가 늘어질 숫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풀이 이렇게 얼마나 무거우면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렁주렁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번성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빛날 화 이렇게 돼 있죠. 화려하다, 화사하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일설에 따르면 나무가 번성한 것은 화라고 얘기하고 풀이 번성한 것은 지금 이런 옆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영화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풀의 번성은 영, 나무의 번성은 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설일 뿐이고 그냥 둘 다 영화롭다. 뭔가 번성하고 과일이 꽃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꽃 화자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지만 청나라 때도 화자가 지금 많이 쓰이고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죠. 옛 고자니까 이 글자는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꽃 화자하고도 관련이 아주 깊은 글자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꽃이니까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도금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치할 사자입니다. 자, 이걸 자로 읽기 좀 그런데 12획이고 큰 대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고요. 중국에서는 이 점주자, 점한을 빼기 때문에 11획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쓰겠죠. 점 찍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사치할 사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치까지 들어오면 더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사를 할까 아니면 표제어를 사치로 할까 하다가 사치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화사 또 한자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겸 해서 화사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치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치할 사자. 자, 이거는 쭉 늘어놓는 것이다. 혹은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화를 길게 하는 것처럼 쭉 늘어놓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큰 대자의 뜻을 따르고 부수죠. 그 다음에 놈자자
사람 자자라고 하죠. 이거는 음을 나타낸다,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보자면,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사탕수수다, 아니면 뭐 물을 끓이는 것이다, 뭐 익히는 것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단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몸을 크게 하고 있죠. 그러면 본인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게 이렇게 몸을 쭉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오버한다는 얘기죠.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바로 큰 대자가 들어간 사치다. 자, 치자도 한번 볼까요? 치자도 재밌습니다. 자, 큰 것과 또 비견할 수 있는 상대 언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 마늘 다자죠. 이번에는 사람인이 있고 놈자자가 아니라 마늘 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치죠. 하나는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는 고기가 많아 보이게 노력하고, 원래의 뭐 능력이나 이것보다 더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치이죠. 사치할 사자에 큰 대자가 보이고, 그렇죠? 사치할 치자에 마늘 다자가 보이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과장이라고 합니다. 과장이라고 할 때도 이게 이 글자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씀 많이 붙지만 이게 몸을 크게 해서 과장하는, 부풀리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것도 쓰지 않고 과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큰 대자가 있는 것도 재밌죠. 자, 이 놈 자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이다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끓이다의 뜻이 없어지면서 이게 사람이란 뜻으로 생기면서 밑에 불화자가 들어간 삶을 자자가 새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숙이다 하면 끓여서 익힌 것입니다. 우리 문어 중에 자숙 문어 있죠. 그래서 얘가 왜 끓인다는 뜻이냐 라고 하면 끓일 자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끓이다의 자자가 사탕수수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문에 뭔가 사람 같은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액이 많고 여기 많은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즙을 입으로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치할 사자가 그게 왜 사치한 것이냐, 사탕수수가 있느냐 귀했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치로 해석해서 크고 많고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화사라고 하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걸 얘기하죠. 그런 뜻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사하다라고 하면 좀 허무하게도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사하다의 어근, 화사만 찾아보면요. 그래서 화사하다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화사하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형용사, 화려하게 곱다, 사치스럽다는 뜻은 우리나라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기준으로는 사치하다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화사한 색감이니 화사한 옷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뭔가 산뜻하면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밝고. 하지만 원래는 사치스럽고 화려하다, 지나치게 이런 뜻이 있었다. 근데 지금 사전만 보더라도 그런 뜻이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화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볼까요? 화사한 옷차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치하고 막 너무 부정적인 이런 뜻이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사치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뜻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화사하고 몸매가 예쁜 여인. 얼굴이 어떻게 사치스럽죠? 글쎄요. 화장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치장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세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우리 일행은 궁궐의 장엄함과 화사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함까지 했어야 되는데 화사까지만 했네요. 자, 어쨌든 궁궐이 장엄하고 화려하다. 하지만 지나치다의 뜻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자, 이 화사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 있었습니다. 원문. 네, 보시면 네, 검소함을 숭상하고 화사함을 여기 물리치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요. 보면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 의복 음식이 그 화사함이 극에 달해서 한심할 지경이다 라고 하면 비판할 때 씁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요. 그러면 화사라는 표현이 원문에 6건 정도 검색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화는 어떨까요? 사화는 훨씬 더 많습니다. 55건이나 검색이 됐는데요. 역시 비슷한 뜻입니다. 그렇죠? 검소하고 덕을 행하고 그렇죠? 사화를 없앤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걸 보아서 여기 사화는 부정적인 화사처럼 부정적인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금하고 그렇죠? 검소함으로써 만족하며 사용하다, 쓰다 라는 걸 읽는 거 봐서는 조선왕조실록엔 적어도 화사든 거꾸로한 사화든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59년 동아일보는 어떨까요? 자, 좀 애매합니다. 화사가 지향된 발랄이라고 했네요. 발랄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영옥, 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진도 옆에 있었는데 공간적인 제약상 가져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조선왕조실록에서의 그렇죠. 좀 뭔가 수수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화가 지향됐다고 얘기하죠.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너무 화려한 것을 좀 지향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1972년 매일경제를 보시겠습니다. 봄에의 서곡 이런 표현은 일본식 표현인데 봄에의 이런 말이요. 서곡 화사한 스타일 그렇죠? 한의도 패션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역시 여성 칼럼란에 이게 화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사한 스타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 있는 화사와 여기 있는 화사는 조금 같지 않은 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정도부터는 이 화사하다가 약간 요즘 말하는 럭셔리한 느낌이 들면서 부정적인 것이 조금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화사를 제가 표제어로 선정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화사라는 표현 한중일 3국에서 어떻게 쓸까요?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이거 한 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자,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쪽입니다. 奢华라고 얘기합니다. 奢华 여기 하면 뭔가 예쁘다의 뜻이 있다라고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화사에 이제 뭐 거꾸로 되어 있지만 사화라고 써서 화자 좀 다르죠. 이게 바로 예쁘고 아름답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뜻을 보면 사치스럽고 호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지금은 보면. 그리고 화차오라고 해서 이것도 화려하고 좀 고급스럽다, 우아하다라는 뜻으로 화차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일본은 볼까요? 일본은 잘은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른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 한자가 그대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참 특이하죠. 캬샤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꽃 화자에다가 술의 차자를 써서도 씁니다. 꽃마차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캬샤라고 하면 이게 화사하다는 뜻인데 무언가 제타크 화려하고 고급스럽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이 파수라고 써서요. 하데라는 표현이 뭔가 화려하고 럭셔리하다는 뜻이 있고요. 고가 그러니까 호화롭다. 화려하고 호화롭다의 뜻으로 사치를 씁니다. 가끔 일본에서 또 재밌는 게 여성이 좀 야리야리하고 좀 힘이 없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날씬한 모습을 쓸 때도 화사라고 쓴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를 쓰지만 미묘하게 의미상의 차이도 있고 의미상의 변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사라는 표현을 그냥 가끔 듣다가 이것이 과연 어떤 한자를 쓸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전을 펼쳐봤을 때 이런 글자를 쓰리라고는 솔직히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화자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치할 사자를 쓴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의역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한자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beautiful 아니면 gorgeous 아니면 luxurious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luxury라는 말은 과하다의 뜻에서 왔다고 해요. 라틴어의 excess, luxus에서 왔다고 했는데 무언가 역시 좀 luxury에서도 과하다, 지나치다, 넘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luxurious도 원래는 부정적인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어쨌든 예전에는 화사나 사화나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을 뭔가 화려하고 좀 더 분에 넘치더라도 뭔가 예쁘다라고 하기 때문에 화사하다라는 뜻이 예쁘다의 뜻까지 좀 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3번 컨텐츠는 빛날 화자, 꽃 화자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치할 사자가 결합된 화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요? 특히 저는 사치하다 할 때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이게 쓸 때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사치하다 할 때 빼고는 이 글자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크게 몸을 벌리고 있는 것, 펼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고기를 많이, 큰 대자와 마늘 다자가 있죠.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 혹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다 해서 사치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도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 과정 중에 얻은 수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화사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